플렉스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절약의 소비 트렌드인 요노가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요노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늘어나는 해외 결제와 배달 매출 그리고 변화없는 소비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 요노가 유행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요노가 새로운 트렌드가 맞을까요? CNN에서 욜로는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때 욜로의 상징이었던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욜로는 2010년대 후반을 상징한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플렉스해버렸지 뭐야 라는 말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 패턴이 욜로에서 요노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 하나만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요노라고 합니다. 최근 이 요노족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발간한 NH 트렌드에서 요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서 벌어진 격차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알바천국의 Z세대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요노를 추구하세요? 라는 질문에 형편에 맞는 소비를 하겠다는 말과 지출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3년의 물가 상승률은 3.6%입니다. 반면에 급여 상승률은 2.8%에 그쳤습니다. 소득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플렉스가 유행했던 18년의 물가 상승률은 1.5%였습니다. 급여 상승률은 3.5% 정도 올랐고요. 욜로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에 과소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 성장도 불투명하고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아 요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노가 정말 트렌드라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 또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가계 저축률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는 줄었지만 해외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다음에 현지에서 소비를 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는 요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와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소비를 즐기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요노가 욜로를 대체할 소비 트렌드가 맞는지 한번 검증해볼까 합니다. 요노가 정말 트렌드가 맞을까요? 저는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노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유행 중 거지방과 무지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도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지방과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면 관심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노가 진정한 트렌드가 되려면 과거 플렉스가 유행했을 때처럼 다수의 참여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기세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NH 트렌드의 20, 30대 소비 건수 도표를 보면 뭔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고가 커피, 숙박업, 호텔 등에 대한 소비 건수는 줄었지만 저가 커피의 소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요노라는 트렌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가 커피의 결제 건수도 줄어야 합니다. 요노의 개념에 따르면 텀블러에 커피를 타서 다니거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소비 건수가 골고루 낮아져야만 유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최근 윌마트의 수익과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윌마트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런칭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요? 심지어 윌마트는 생필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 매출 중 절반이 식료품에 해당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갑작스럽게 치솟은 외식 물가를 감당하기보다는 윌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직접 조리하는 쪽으로 선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관측됩니다. 배달앱이나 음식점의 소비 건수는 줄어들고 마트에서 직접 구매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배달앱 민족의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배달을 줄였다고 하지만 배민의 매출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요노가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회 현상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요노라는 소비 패턴이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축되지 않은 소비 심리와 늘어나는 해외여행 그리고 그와 함께 확대되는 패션 시장 등을 고려하면 이는 가성비 소비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으려는 소비 행태를 가성비 소비를 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끼고 절약한다고 말하지만 여러 소비 지표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노는 집중적이고 제한적인 구매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입니다. 식비에서 아꼈으니 여행에 돈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노가 트렌드라 하지만 여러 지표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트렌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이 없는 한 절약이라는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 쾌락과 불편함을 장기적으로 감수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요노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자면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소비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물건을 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고 요노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요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들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많나요? 모든 물건을 구매하기 전 24시간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즉시 구매하지 말고 장바구니나 메모장에 기록한 뒤 하루가 지난 뒤에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체크해보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구매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도 찾아보면 좋겠죠. 소비 습관 점검 및 개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습관 같은 거 말입니다. 어떤 소비 습관이더라도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소비를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소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3개월치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고정비, 식비, 문화비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과소비하고 있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제를 줄이거나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금 준비하기.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면 재정적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상금은 2-3개월치 월급 정도가 적당하지만 만약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1개월치의 월급 정도의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나마 간단한 게 이 3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 마음이 드시나요? 욜로와 요노는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소비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거나 비싼 음식점을 방문한 뒤 남기는 인증샷이 그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근데 뭔가 익숙하죠? 욜로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를 과시함으로써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자랑하려는 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이유로는 위안 소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소비 모두가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할 뿐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근데 요노도 이런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 하나만 고집하다 편리한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만족하는 완벽한 물건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강박관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나 새로운 경험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요노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는 나만 마음먹는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소비 방향을 결정합니다. 해외여행이 유행하면 일본 여행 정도는 쉽게 다녀오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자연보호가 유행했을 무렵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소비 트렌드는 다른 트렌드보다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소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빚이 많다면 아끼며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유가 있다면 소비를 즐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소비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길래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만 제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노보다는 미니멀리즘을 좋아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줄이고 삶에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소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노는 게 좋으면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책 읽고 조용히 사색하는 것이 좋으면 억지로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물질적인 풍요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죠. 네, 이걸 딱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의 복잡성과 스트레스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보다는 나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비 트렌드는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폭풍과도 같은 혼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깊게 고민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